미분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몫의 미분법을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로 얘든 얘네들의 미분은 여러분이 완전히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본적인 함수들의 미분이 있고요. 분수꼴로 생긴 미분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타트를 하거든 10초 만에 이 모든 답을 여러분이 읊을 수 있으면 현재까지 성공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분법의 핵심 주제인 합사함수 미분하고 역함수 미분에 집중하겠습니다. 특별히 역함수 쪽 미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합사함수 미분이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긴 기본 한 걸음 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미분하면 nx n 빼기 1승 2x승 x분의 1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시컨트 제곱 시컨트 탄젠트 되죠? 네, 어쨌건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미분은 한 걸음 더 나가게 돼 있는데 얘가 원래 함수고 여기 도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함수로부터 다시 유도되는 또 도함수가 있을 거거든. 얘를 이계의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원래 함수를 fx라고 할 때 도함수는 당연히 f'x가 될 테고 그 함수의 다시 도함수가 되는 이계 도함수는 말 뜻이 두 번 미분했다는 말입니다. 이계 도함수입니다. 이을 계자입니다. 그럼 얘를 굳이 말하면 일계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계 도함수니까 굳이 정의로 써보면 도함수의 도함수니까 h가 0을 향해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에서 f'의 x를 찾아 빼면은 이게 곧 이계 도함수가 될 테고 물론 일일이 그 식을 다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미분은 해낸 거니까 얘가 지금 n 곱하기 x의 n 빼기 1승이라면 얘를 또 미분하면 될 테니까 너 한 번 다시 내려와 x에 하나 더 줄여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바로 이계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의 상상 능력은 한 번 더 가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3계 도함수가 나올 테고 네, 트리플 프라임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은 이유로 2x승 미분하면은 그대로 2x인데 한 번 더 미분해도 여전히 2x일 테고 lnx를 미분하면은 x분의 1이 될 텐데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분수 미분을 따라서 마이너스 하시고 제곱분의 미분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나오겠지. 사인을 미분하면 당연히 코사인 x일 테고 한 번 더 미분한 이계도 함수는 마이너스의 사인 x입니다 해서 이 과정을 쭉 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래쪽은 더 쓰지 않아도 여러분 손도 할 수 있을 텐데 코사인을 미분한 게 빼기 사인이니까 그럼 마이너스의 코사인 x가 되겠습니다. 탄젠트를 미분한 것은 시컨트의 제곱이 될 텐데 그럼 그걸 미분하면 무엇이 될 것이냐?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컨트의 미분은 시컨트 x랑 탄젠트 x랑 곱하기 꼴의 식이 될 텐데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이건 곱의 미분을 딸 테니까 앞쪽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라서 시컨트 시컨트 x에 탄젠트가 다시 곱해지면 탄젠트 제곱이 될 테고 앞쪽 시컨트 x를 그대로 두고 뒤쪽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니까 이게 총 세제곱 이렇게 생겨본 식이 나타날 겁니다. 여하튼 차례차례 이 미분식들을 써나갈 수가 있을 텐데 어색하지 않게 이게 도함수란 말은 즉 더블 프라임이 됐단 말은 일개 도함수에 대하여 다시 미분식을 찾는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쪽 식은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미분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고 미분할 때마다 개, 이을 개자를 붙여서 1개 도함수,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 등등등등 할 수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2개 도함수까지 가는 것이 네,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예비 연습 끝. 그러면 진짜로 이제 합성함수 미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내용은 그야말로 기본 개념은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어서 f란 함수 안에 g란 함수가 합성되어 들어갔을 때에 f 함수도 g 함수도 각각 미분 가능 상태가 된다면 그렇게 생기는 함수의 도함수 그는 어찌 생겼을 것이냐. 언제나 모든 도함수는 정의가 단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미트 하시고 h란 놈이 0을 향해 갈 적에 주어진 그 함수 x 자리에 x 더하기 h를 집어넣고 지금 현재 그 식을 찾아 빼서 그러니까 f 괄호 속에 g 괄호 속에 x 더하기 h를 쓰고 f 괄호 속에 gx를 쓰신 후 h로 나눠 네, 이놈의 극한을 찾으면 저 함수의 도함수가 찾아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찌 처리할 거냐가 문제인데 합성함수랑식 본 뒤 함수에다가 또 다른 어떤 함수가 속에 들어가서 합성된 건데 이거를 단계적으로 읽기로 하고 요 속함수 전부를 이렇게 세모라고 처리했습니다. 같은 방식대로 뒤쪽에서도 여기 속에 있는 놈을 네모라고 이렇게 처리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이 모습을 살펴보면 h가 0을 향해 갈 적에 요 세모 녀석 h가 0으로 사라져 갈 테니까 요 진짜로 괄호 속은 x가 될 테고 그러니까 얘가 gx로 수렴돼서 요 세모가 요 네모를 향해서 계속 접근 중에 그럼 마치 말이죠. 얘가 큰 덩어리 하나에 x라고 친다면 이 x가 어떤 값으로 수렴되고 있단 말이지. 그럼 진짜로 바깥쪽 함수 입장에서는 이 개똥이 이 말똥이 이들의 차이로 나눠주기만 하면 그건 곧 기울기가 될 테고 그 기울기의 식이 극한적으로 미분계수가 됩니다라는 이 생각을 이곳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봅니다.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세모 빼기 네모를 해봤다는 겁니다. 세모 빼기 네모, 세모 빼기 네모를 분모에도 한번 곱하고 분자에도 한번 곱해서 주어진 식이 그대로 똑같은 식이 되도록 변형을 시도했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미분의 기본 지식상 세모가 네모를 향해 갈 적에 세모 빼기 네모 분의 f 괄호 세모 빼기 f 괄호 네모 여러분의 극한은 f 함수가 미분간 함수라면 f 프라임의 네모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이런 거잖아. x고 a고 x고 a고 x고 a면 a란 말이지. h가 여기로 와서 여기 x 더하기 h가 있고 여기 x가 있으면 x 더하기 h에서 x를 빼면 요게 h가 되는 것이고 이 현상이 h가 여기로 가는 거니까 여기 f'이 x입니다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식 h라고 하는 녀석을 잠시 이 뒤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식을 풀이시키면 앞쪽 녀석은 f 세모 빼기 f 네모 나누기 세모 빼기 네모니까 완전히 이 모습 그대로예요. 인정돼? 그럼 이 식이 무엇인지만 해석하면 끝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의 핵심은 정의대로 일단 식을 구성한 후에 세모, 네모, 다르게 말하면 개똥이, 말똥이 이 둘의 차이로 나누고 곱한다는 변형만 거치면 여러분들이 다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세모, 네모를 진짜로 구체화시켜서 써보면 여기가 지금 g에 x 더하기 h
빼기 gx가 될 것이고 여기 g에 x 더하기 h 빼기 gx라는 놈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도전. 앞에 있는 이 식은 완전히 이 모습 그대로이니까 이 놈은 바깥쪽 함수 f의 입장에서는 기울기가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의 기울기냐? 얘가 1이 가고 있으니까 gx 지점에서의 기울기와 같다. 인정되죠? 그러고 났더니 뒤쪽 녀석 요놈 부분은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식에 그놈의 극한은 G'에 X에 지나지 않아요. 얘네들을 곱하면 이게 바로 합성함수 미분한 결과랑 완전히 일체. 됐지? 그러니까 유도가 끝난 겁니다. 정의대로 썼어요. 개똥이, 말똥이 차이로 나누고 곱했습니다. 앞쪽 해석했어요. 뒤쪽 해석했어요. 그랬더니 유도되어 완성입니다. 합성함수 미분법이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 유도 과정이 한 번만 거치면 이 정신을 따라서 완성이 되더라. 해서 이제부터 이 결과를 머릿속에 새겨나갑니다. 어떤 함수가 합성함수 꼴인데 F 속에 G가 합성되어 있어요.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 함수가 되면 그 함수를 미분하는 과정이 속에 들어있는 함수를 잠시 이렇게 세모라고 처리하고 바깥쪽 함수 F를 미분하여 속함수를 그대로 두고 곱하기 속함수를 끄집어내서 미분하면 이 결과가 곧 합성함수 미분의 완결판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거 아니에요? 사인 속에 3x에 더하기 2란 함수가 있다 쳐. 그 함수를 미분해봐라. 그러면 당연히 사인 안에 1차식이 합성된 꼴이고 바깥쪽 함수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될 테고 속함수는 그대로 쓰시고 반드시 곱하기를 속에 들어있는 이 함수의 미분인 3을 찾아 곱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일한 맥락대로 y는 지수 2에 x제곱 더하기 3x라는 함수를 미분하셔라. 그렇다면 이 말 뜻은 지수함수인 2의 x승에다가 x제곱 더하기 3x가 합성돼 들어간 거니까 2의 x승을 미분하시면 그대로 2x승인데 속함수는 그대로 써요. 그리고 다시 곱하기를 합성된 속함수를 미분해요. 미분했더니 2x 더하기 3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한 번 더 연습. ln 로그 속에 2x 더하기 3이라는 놈을 합성시켰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함수를 미분했을 때 이제부터는 세모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모를 하면서 처리하면은 바깥쪽 함수를 미분해서 역수 2x 더하기 3이 될 것이고 속함수를 미분한 2를 찾아 곱하면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럼 어쨌든 삼각함수에도 합성식이 있을 것이고 지수식에도 합성이 있고 로그에도 합성꼴이 나타나는데 어떤 형태의 합성함수가 되더라도 항상 속함수랑 겉함수로 분리시킨 후에 겉함수의 미분, 속함수는 그대로 속함수의 미분식을 찾아 곱합니다 해서 처리하면은 항상 합성함수 미분식이 완결된다 이 말이지. 사실상 합성함수 미분은 여기서 끝이에요. 자, 그랬는데 특별히 이놈 로그를 생각해 봤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y 콜 ln의 fx 라는 녀석을 미분을 해봤답니다. 그 미분의 결과는 앞에서 여러분 확인한 것처럼 이곳에 어떤 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ln의 미분이라는 것은 그놈의 역수인 거니까 fx의 역수에다가 속함수를 미분해서 곱할 거니까 f'의 x를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워질 수 있단 말인데
ln에 어떤 함수가 오든 근원분의 도함수 이렇게 처리하면 저런 합성꼴의 모든 함수의 미분이 완성된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y 콜 ln 속에 빼기 x가 들었다 쳐봤습니다. 그러면 속에 마이너스 x가 들어있으니까 저 함수의 미분 빼기 x분의 빼기 1 그러면 결국 그냥 x분의 1과 같단 말이지. 그럼 무슨 말이냐? 로그 함수 중에 ln 속에 절대값 x가 들어가게 되면 이 함수 x분의 1과 같다. x가 0보다 커서 그냥 ln x가 돼도 x분의 1이고 x가 음수가 돼서 이놈이 빼기로 풀려도 미분한 결과 빼기에 빼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한 번 더 가서 ln 속에 절대값 fx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식이 나타나도 그 함수를 미분해요. fx분의 f'x 이렇게 쓸 수 있다.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빼기가 있다 해도 빼기에 여기 빼기가 돼서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말이지.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든 어떤 함수에 절대값을 씌우고 로그를 취해서 미분하면은 근원분의 도함수꼴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있느냐? y 콜 x에 2분의 1승 그 미분이 2분의 1에 x에 2분의 1 빼기 1승이라고 앞에서 선언한 바 있는데 왜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주어진 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했습니다. 그래 저 y를 잠시 이제부터 fx라고 가정하고 x에 2분의 1승 이렇게 더 봤다는 거야. 그럼 현재 x는 어쨌건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이 무리 함수가 정의된 것이고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ln의 fx가 2분의 1 내려와요. ln x가 나와요. 인정되지? ln 취해 로그 성질에 따라서 내려와. 이제 양변을 미분하시면 이거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따라서 f분의 f' 이렇게 생겼고 우변을 미분하면 2분의 1 곱하기 ln x 미분은 그대로 x분의 1일 테니까 최종적으로 f'의 x란 자식이 2분의 1 곱하기 x분의 fx가 될 건데 fx가 원래 x의 2분의 1승이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지수 법칙을 따라서 x에 2분의 1 빼기 1승 이렇게 해서 x n승꼴의 모든 미분식이 로그를 취해서 미분하는 순간 얻어졌습니다.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2분의 1이었던 그 자리에 만일에 파이승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양면을 로그를 취하는 순간 이게 파이가 여기 곱해졌을 따름입니다. 당연히 여기가 파이로 돼 있을 따름입니다. 파이로 돼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파이가 되고 파이가 돼서 그렇구나. x의 모든 n승꼴의 미분식은 내려와 하나 줄여 하면 완성이 되더라. 이런 의미. 됐죠? y = x의 n승을 미분해 n 내려와 하나 줄어 n이라는 수가 실수 범위까지 확장되는데 실수인 상수일 때 그렇다. 로그의 미분을 활용했더니 저 결론에 이르렀다는 의미. 자, 그랬는데 살짝 지워요. 주의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y = 말이지. x에 x승이라는 이런 따위의 황당한 함수를 미분해야 될 때가 벌어집니다. 좀 전에 썼던
x의 n제곱하고 지금 이 식의 차이는 요 x가 말이지 상수, 숫자가 아니고 이 x랑 완전히 같은 변수에 그러니까 지수에 변수가 있다는 거야. 물론 밑에도 변수입니다. 밑과 지수에 모두 변수가 있을 때는 요놈의 미분식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x 내려와 하나 줄여 그럼 너랑 나랑 지수 법칙 쓰면 x의 x승이야? 네, 이렇게 생겨먹지를 않았다는 말이야. 그렇지? 2의 x승을 미분해서 2의 x승이었잖아, 그죠? 그 미분해서 자기 전시되는 함수로 우리는 2의 x승을 알고 있는데 얘를 미분했을 때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얘랑 얘랑 완전히 같아지고 x가 자연상수냐? 이런 황당한 사태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상수가 들어갈 때까지는 내려와 하나 줄여 이게 되는데 지수에 마저도 변수가 있을 때는 너 내려와 하나 줄여 이렇게 갔다가는 이건 완전히 오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도 어쨌든 방법은 밑과 지수에 모두 변수가 있을 때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y는 fx라고 쳐요. 너는 x, l은 x. 양변의 로그를 취한 후 미분을 시도하면 오류 없이 정답에 이를 수가 있다. 이제 양변을 다시 미분해 봤는데 저번에 미분한 게 뭐였지? fx분의 f' 이해되지? 우변은 같더니 고배 미분을 적용시킵니다. 앞쪽을 미분하면 lnx가 될 테고요. 앞쪽 그대로 두고 뒤쪽을 미분하면 x 곱하기 x분의 1이 될 텐데 그게 1이라고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f'의 그 x가 fx에 곱하기 lnx 더하기 1이다. fx라는 녀석이 애초부터 x의 x승이었으니까 이 자리에 x의 x승을 쓰시면 x의 x제곱을 미분한 결과는 x의 x승만 있는 게 아니고 lnx 더하기 1이라는 요만큼의 곱이 더 돼야 미분이 완성된다는 얘기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그 미분을 동원해서 두 개의 미분식을 완벽하게 정했습니다. 상수가 되는 지수까지 지수가 실수가 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게 상수일 때는 내려가 하나 줄여 인정. 그런데 변수에 마저도 x가 들어가면 반드시 양변에 실제로 로그를 취한 후에 양변 미분을 거쳐서 요 결론을 얻어내줘야만 오류 없이 정답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야. 됐죠? 여러분 저 주제가 우리 연습 문제 11번에 들어있습니다. 11번을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fx 함수가 x의 x승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이 f'의 2의 값을 찾으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대로 그냥 미분하는 게 아니고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ln의 fx가 x의 lnx입니다. 양변을 미분합니다. f분의 f' 너는 고배 미분을 따라서 lnx에 더하기 1입니다. 그럼 거기에 fx를 양변에 살짝 곱해주면 이렇게 생기면 식이 될 테고 결론 f'의 2는 ln이 더하기 1하고 f2는 2의 제곱이 될 테니까 4배 하시고 ln 2에 더하기 1 이렇게 차려면 된다. 이해됐지? 그렇다면 우리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까요? fx 함수가 x의 sin x승이라고 가정해봤습니다. 역시 x는 양수일 때만 생각합니다.
이놈을 가지고 F 프라임에 2분의 8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 밑에도 변수가 있는데 지수에 마저도 변수가 있답니다. 그럼 반드시 나는 미분을 한 후, 아니지, 로그를 취한 후 미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면에 로그를 취했습니다. ln fx를 만들면 여기 로그인데 뛰쳐 내려올 거예요. sin x가 곱해진 ln x가 됐습니다. 양변을 미분합니다. f분의 f 프라임 x가 됩니다. 우변은 앞쪽 미분에서는 코사인 x가 곱해진 ln x가 될 테고, 뒤쪽을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x분의 sin x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하는 순간에 f 2분의 파이를 여기다 곱하면 여기 2분의 파이를 곱해요. 이건 다 죽어버려요. 2분의 파이를 곱해요. 1이에요.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요. 파이분의 2예요. 그러니까 결론 f 프라임의 2분의 파이는 f의 2분의 파이에다 파이분의 2 이렇게 생길 거다 말이지. f의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서 거긴 1승이야? 이 2분의 파이? 파이분의 2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계산 결과가 1입니다. 이렇게 맺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밑에도 변수, 지수도 변수일 때 양변에 로그를 취한 다음 미분을 거치면 그 미분식이 완성이 되더라. 그래서 11번 문제를 처리했는데 처리한 김에 1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함수의 fx가 말이지. 분수식은 분수식인데 아주 복잡해. x의 제곱에 x 더하기 1에 다시 제곱에 x 빼기 1에 4제곱으로 된 이런 분수함수를 주고는 f'의 3의 값을 찾으라. 그럼 우리가 배운 미분법에 따르면 이건 분수꼴이니까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의 분모 미분이 될 텐데 식이 너무 복잡해서 그 식을 쓰는 과정이 혼란스러워. 이때 이 주어진 함수들은 나눗셈하고 곱셈하고 거듭제곱꼴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복잡한 분수식을 만났을 때도 과감하게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면 여기 로그니까 나눗셈은 뺄셈으로 곱셈은 덧셈으로 풀어야 될 것이고 요놈의 로그는 지수가 빠져나와서 ln 괄호에 x 빼기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또 역시나 2가 뛰쳐내려와서 ln x가 될 테고 2가 또 뛰쳐나와서 ln의 x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하면 식이 되지. 그치? 물론 지금 이 식 전부는 로그의 정의에 진수꼴이 있기 때문에 x가 1보다 클 때만을 전제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질문도 3에서의 미분계수니까 x가 1보다 큰다는 전제하에 이 로그가 취했다고 생각하면 이 값은 그냥 다 양수니까 여기도 그냥 ln fx라고 써도 무방해. 됐지? 이 식 전체에서 이제 양변을 미분해서 fx분의 f 프라임 x를 찾으면 이건 그야말로 로그 미분이니까 너분의 1이네 x 빼기 1분의 4가 될 테고 괄호 속에 요 부분을 미분한 게 x분의 1이니까 2가 그냥 곱해진 거니까 마찬가지 얘 미분이 x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겨서 미분식이 매우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3을 대입할 처라고 했으니까 요놈 x 자리에 3을 대입하면은 f3분의 f'는 3 3 빼기는 2니까 2분의 4니까 2 빼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2니까 2분의 1 계산한 곳에 f3을 찾아서 곱하면 그냥 정답이 되겠습니다. f3이야 대입할 처리하면 될 테니까 답이 나온단 말이지. 해서 11번하고 12번하고 불의 정신
이리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밑에도 치수에도 모두 변수일 때는 반드시 로그를 취한 다음 미분해서 그 답을 찾아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 12번의 정신. 분수는 분수인데 매우 복잡한 거듭제곱의 분수체가 나타나면 로그를 취해서 미분했을 때 순식간에 그 미분식을 찾아서 답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로그 미분법이 가진 두 개의 매우 중요한 활용 조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8번, 9번, 10번 세 문제가 있는데요. 그 세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후딱후딱 정리하고 역함수 미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fx를 해봤더니 ln 속에 탄젠트의 제곱의 x가 쓰여 있습니다. 질문은 f'의 4분의 파이를 구하랍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로그의 성질에 따르면 여러분 지금 탄젠트 x의 제곱인데 x라는 놈이 0과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여러분 그냥 양수니까 제곱이 뛰쳐나가요. 그럼 저걸 미분해서 4분의 8을 집어넣어요. 우리는 그냥 그 미분법을 알고 있어요. 합성된 상태니까 통째로 분모로 내려가시고 그러면 미분을 찾아 곱합니다. 탄젠트 미분은 시컨트 제곱이었습니다. 4분의 8을 대입하면 넌 1이고 시컨트 제곱 4분의 8인데 시컨트 제곱이라는 것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인 거니까 요놈 4분의 8을 집어넣어서 그게 2가 될 테니까 4가 되겠습니다. 해서 8번 문제의 정답을 찾았습니다. 9번 가보겠습니다. fx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x제곱 빼기 1분의 3x인가요? gx도 주어져 있습니다. x제곱 빼기 6x 더하기 4 hx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f합성 gx인데 괄호 속에 gx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은 h'의 인가요? 이 놈을 찾으랍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이 주어진 함수로부터 h'x를 찾으면 이게 지금 합성함수 꼴이니까 네, 바깥쪽 함수를 미분해요. f함 속에 gx가 될 테고 속함수를 미분해서 곱해요. 거기다 2 대입하면 될 테니까 너는 f함 속에 g2 곱하기 g 프라임 2가 되겠습니다. 그럼 g2야 여기다 그냥 2 대입한 거니까 8 빼기 12 더하기 4가 돼서 너는 그냥 빵이고 그럼 결국 f' 제로하고 g' 2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지, 그지? 네, g' 2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것이고 f' 제로도 분수면 한번 거치고 0을 대입하면 될 테니까 끝입니다.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x 함수가 ln 2분의 2의 x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그 미분식에 따르면 ln이 숫자니까 그냥 두고 얘를 미분하면 2의 x승에 ln 2가 될 테니까 약분해서 f'x가 그냥 2의 x승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전제로 조건 가번을 가봤더니 많이 봤던 거야, 그지? 리밋 하시고 h가 0으로 가요. h분의 g가로에 2 더하기 4h 빼기 g2 여러분의 그 칸이 8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다시피 너랑 너랑 차이는 4h니까 4를 곱하고 분모 4로 양들을 나눠요. 그럼 여기는 2예요. 결론 g2는 g'2는 얘 차이가 얘인 거니까 좌변 전부가 g'2고 여러분 2였습니다. 그렇더니 질문에 f.gx의 2에서의 미분계수는 1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미분해 f' 속에 g가 있는 거야. 곱해야 돼. g'이야. 이 지점을 생각하래. 여러분 지금 11.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 여기 샥 들어오면은 약분해서 얘가 5가 될 건데 f' 속에 g2를 집어넣으니까 f' 구해놓은 2x승에다가 g2를 집어넣으면 2의 g2가 될 것이고
얘가 5니까 G2 찾았다. 뭐라고? 로그 2에 5가 됩니다. 해서 완성.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이라는 것은 결국 핵심이 속에 있는 함수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바깥쪽 함수 미분 곱하기 속함수의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인 거고, 오늘 지금 여러분한테 반드시 켜둬야 될 두 개의 문제 11번, 12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그 미분의 활용이 필요한데 밑에도 지시도 모두 변수일 때는 로그를 취한 후에 미분을 해야만 오류가 없다. 되시죠? 합성함수 미분을 모두 다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역함수 미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합성함수 미분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역함수로 들어갑니다. 좀 전에 우리 합성함수의 미분을 속함수를 묶어놓고 바깥쪽 함수 미분, 속함수 그대로에다가 곱하기 속함수의 미분 이렇게 처리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이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역함수의 미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해주면 역함수 미분을 추론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해서 말이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역함수를 가지고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저 미분법을 얻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 f가 있는데요, 이 함수에 역함수로 g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역함수의 기본체제상 어떤 함수가 역함수를 한단 말은 반드시 f함수는 1대1 대응이 돼야만 그러면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인정되죠? 그런데 f가 1대1 대응이면 그의 역함수인 g마저도 당연히 1대1 대응이 될 겁니다. 만약에 f함수가 미분간 함수라면 반드시 이 함수는 연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증가하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게 되면은 1대1의 대응 규칙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먹지 않고, 증가하면 줄기차게 증가해야 되고 감소하면 줄기차게 감소하는 이런 꼴의 모습을 가져야만 이 함수는 역함수를 가질 거야. 인정되지? 근데 그 말의 뜻을 다항함수 미분에서 배웠던 그 개념 체계로 정리하면 증가한다는 말은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다는 말이고 감소한다는 말은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단 말이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역함수를 가졌다는 말은 그 자체로 도함수를 찾았을 때 이놈이 부호가 불변합니다. 요게 다항함수 미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됐죠? 어떤 함수가 역함수를 가져라, 1대1 대응이다, 증감의 변화가 없다, 도함수의 부호가 불변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겨먹은 두 함수 간에 그 고등학교 1학년 정신에 따르면 f함수 속에 g함수를 합성시켜내면 그럼 마치 f합성 f 인버스 x가 될 거니까 그건 항등함수가 돼서 요놈이 x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인정돼? 자, 다시 한번 어떤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x를 집어넣어서 x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모든 x에 대해서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말은 주어진 그 식은 완벽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의 양변을 미분해도 주어진 그 등식은 여전히 성립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걸 미분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나 저걸 미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변에 있는 x를 미분하면 1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좌변을 미분해? 그럼 좌변을 봤더니 생겨본 꼬라지가 합성함수 꼴이에요. 그러니까 f 미분 속에 gx가 그냥 그대로 담겨 있고 속함수를 미분해서 끄집어내면 g'x가 곱해져서 이 결과가 1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함수 미분의 핵심은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냥 합성함수 미분의 결과로 이 미분 결과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랬더니 역함수를 미분한 도함수의 모습이 원래 함수를 미분한 놈의 역수꼴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여기는 x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 괄호 속에는 x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gx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야 실수가 없이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 괜찮아요? 뭐 유도되는 방식에 따르면 그게 그냥 그거였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F함수 안에 A라는 놈을 집어넣어서 그게 B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미 역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역함수 안에 B를 집어넣었을 때 A가 됩니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수도 없이 했던 주제입니다. 그지? 대응이 역상태로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G의 미분 B를 집어넣은 놈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조금 전에 된 저 미분의 결과처럼 F' 속에 GB가 들어가야 되고 1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B가 아니고 GB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GB는 뭐냐? GB는 A였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A다. 한마디로 말하면 FA가 B일 때 역함수에 대하여 B를 집어넣어서 만든 이 기울기는 F함수 입장에서는 A에서 이 기울기를 찾아서 역수를 취하면 옳다 이 말이지. 분명히 역수꼴은 역수꼴인데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이 이 값에 대해 얘는 역함수 안에 B를 집어넣은 결과가 돼야 됩니다라는 점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된다, 이런 얘기. 됐죠? 쐐기를 받기 위해서 그림도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어떤 함수랑 그의 역함수는 y = x에 대해서 대칭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말이지 지수함수의 모습이 fx의 모습이 뭐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함수였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당연히 그놈의 역함수라는 것은 대칭시킨 거니까 뭐 대략 뭐 이렇게 가는 뭐 이렇게 생겨먹은 이런 함수가 될 거야. 만일에 fx 안에 fx 그래프 상에 a, b라는 점을 찍게 되면은 이 말의 뜻이 f의 a가 곧 b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 말인가요? 그때 y = x에 대해서 이놈을 대칭시키면 이쪽 점, 역함수상의 이 점의 좌표는 a, b가 아니고 b, a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fx 함수를 x좌표 a점에서 관찰한다는 말은 그에 대응되는 점의 입장에서는 역함수상에 b, a점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고, f함수의 이 지점에서 접선을 하나 그어볼 건데 이렇게 접선을 찾아서 그으면 역함수인 이 점에서의 접선도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 두 개의 접선이, 두 개의 직선이 y = x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y = x에서 대칭인 두 직선의 기울기란 얘의 기울기가 f'의 a고 이쪽 기울기는 g'의 a가 아니라 b야, 그지? 얘네들 곱이 1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얘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이쪽 기울기가 2면 이쪽 기울기는 2분의 1이란 말이고, 얘가 3이면 3분의 1. y = x의 대칭 상태가 되면 기울기는 서로 역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a일 때 여기는 a가 아니고 대응되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가 b일 때 저기는 b가 아니고 대응되는 점입니다, 이렇게 읽어줘야만 그 정답이 제대로 얻어진다. 그럼 이 상을 정리해 보면 잠깐 돌아와요. 역함수 적분 합성의 결과 항등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양변을 미분했더니 그 결과로 이와 같은 식을 찾았습니다. 주의할 점 다시 한번 강조해요. 여기 x일 때 여기는 x가 아니고 gx여야만 옳다. fa가 b면 gb는 a인데 g'b는
F'A다. 역수다. 맞지? G'B는 F'A의 역수다. 얘가 B일 때 여기는 B가 아니고 GB여야만 옳다.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역함수 미분 시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F의 인버스에 X가 X이다. 이게 인정되죠? 그렇다면 그 시 양변을 미분해요. F' 괄호 속에 F 인버스 X 곱하기 F 인버스 함수를 미분해. 그놈은 1이다. 그러므로 F의 역함수를 미분해서 X를 집어넣으면 F의 미분이야 F 역함수 X가 들어가고, 네, 이 식 여러분 매우 자연스럽게 쓰여질 수 있으면 역함수 미분식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잠깐만 돌아가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F하고 G를 반대로 합성을 시켜도 역시나 그놈은 항등식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을 찾을 수도 있단 말이지. G' 속에 fx가 f'x랑 곱해지면 1이다. 그러니까 G' 속에 fx 넌 뭐냐? 당연히 fx f'x 역수.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항상 어떤 함수랑 역함수의 미분은 역수꼴이 될 수 있는데, 괄호 속에 들어가는 이 값이 x면 저쪽은 반드시 fx의 모습대로 생겨야 됩니다. b면 gb, 여기가 a면 fa. 네, 이 점이 역함수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해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법이 다 끝났습니다. 그것만 취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13번 하고 13번부터 시작해서 17번까지가 역함수제인데 13번은 이미 앞에 소개한 거랑 완전히 같습니다. GA가 B랍니다. 질문이 G'에 A를 찾으랍니다. 우리의 정리에 따르면 F' 속에 A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GA가 들어가서 GA는 지금 B인 거니까 F' B분의 1입니다 해서 13번의 정답이 3번 이렇게 생겼다.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맥락은 똑같습니다. F의 역함수가 G랍니다. 극한식을 살펴봤더니 G1은 2가 된다고 하고 G'1이 3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F'에 2가 얼마인지를 찾으랍니다. 우리는 G를 미분해서 이 괄호 속이 F2가 된 채로 역수가 돼야 되는데 F2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게 1이었는데, 이 말의 뜻이 F에 2 대입하면 1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너는 G'1의 역수네? G'는 3이네? 그럼 3분의 1이네? 게임 끝. 15번으로 가겠습니다. fx 함수가 탄전트 x랍니다. x의 범위를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로 제한을 시켜놨답니다. 그럼 여러분 알고 있는 탄전트 함수를 그려보면 1대1 대응 함수로 역함수를 가질 수 있고, 그 함수의 역함수로 g를 선언했는데 질문이 말이지, G'에 1이 얼마냐고 물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원리는 같은데 f 함수를 미분해서 역수를 취할 건데 이 괄호 속은 1이 아니고 그 역함수 G에다가 1 대입한 이렇게 처리된 값이 원하는 정답이에요. 그랬더니 G이 뭐지? 네, 그럼 황당사태에 처하게 됐습니다. 해서 말이죠, 역함수에 관한 선언이 주어지자마자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너랑 역함수잖아? 그러면 저기 주어진 것처럼 G1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알파라고 가정해. 그러자마자 원래 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F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그 값은 1일 수밖에 없어. 이 과정을 밟아내는 게 핵심이다. 됐지? 그러면 F가 탄젠트였으니까 탄젠트 알파로 1인 것이니 알파의 값이 4분의 8입니다. 그럼 결국 돌아와서 너는 F' 4분의 8 역수 이렇게 처리하면 정답이 되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탄젠트를 미분해 그 미분된 결과가 뭐였다고? 시컨트 제곱이었는데 거기다 4분의 8을 확 집어넣은 거니까 시컨트 제곱 4분의 8 2였죠. 2. 그러면 너는 2분의 1. 이렇게 해서 15번의 정답도 금방 찾아냈습니다. 넘어갑니다. 16번 초반부의 해석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fx는 주어졌습니다. 역함수가 gx입니다. gx는 3,0을 지난다고 하고 리미트 하시고 x가 3으로 가요. 분자에 x 빼기 3이 있어요. 분모에 gx의 빼기 g3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분자, 분모가 모두 0으로 가는 0분의 0꼴인데 분자로 분자분모를 각각 나누면 이렇게 생겨본 식이 될 테고 이 분모에 있는 식 자체가 미분계식이니까 g' 3분의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F함수를 갔을 때 F함 속에는 G3이 들어가겠지. 근데 G3이 얼마지? 거기 주어진 것처럼 GX는 3,0을 지나놓으니까 너가 빵이야. 미분해서 0을 대입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7번. 도 해석법은 똑같습니다. F의 역함수가 G인데 G' 속에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F 미분의 역수가 될 건데 여기가 F의 빼기 1로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지? 여기는 빼기 1이지. 이렇게 되면 이 식이 완성되는 거지. 이 식이 G 미분 속에 F의 어떤 함수값이 들어간다면 F 미분의 역수인데 이 속에 있는 요놈 값이 이곳에 그냥 들어와서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내면 정답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돌아가서 다시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선언됩니다. 1대1 대응입니다. 도함수보가 불변입니다. 항등식이 만들어지면 그냥 합성함수 미분을 거치면 정답에 이르렀다. 됐죠? 네, G'fx는 F'x분의 1일 것이고 한 번 더 G'의 x를 굳이 찾으라 그러면 얘는 F 미분 속에 GX가 들어가 이 식도 타당하고 이 식도 타당하다 이 말이지, 그지? 네, 요게 딱 머릿속에 새겨지면 이곳에 등장했던 문제들은 그냥 저의 단순한 반복 적용에 지나지 않더라. 주의할 점은 단 하나. 괄호 속은 대응되어지는 값, 대응되어지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이 기본이니까 우리의 역함수 미분은 여기까지고 본 게임으로 가면 이들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해보고 조금 더 복잡한 함수에 적용시켜보고 하는 과정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점을 다시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 내용까지는 확실하게 더듬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까지 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완성. 남겨진 미분법은 단 하나, 음함수 및 매개변수 미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